안녕하십니까. 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재에서 공부해야 될 때가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네, 교재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 2차 1과목도 15점 나올 게 유력하고 계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전에 제가 최근에 저도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손해평가사에 관련된 강사분들의 강의를 저도 한 번씩 보기도 하고 타직군 중에서 강의를 듣다가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아, 우리 손해평가사도 저렇게 제가 강의를 한다면 훨씬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할게요. 그게 바로 2025년도 10일에 최종 합격을 위한 전략입니다. 지금 확정됐죠? 1차 시험이 언제죠? 2025년 5월 10, 항상 시험은 토요일 날 보죠. 예. 2차가 언제 보죠? 8월 30일 토요일. 확정입니다. 작년보다 시험이 조금 앞당겨졌죠. 10회, 2024년 10회 시험보다 뭐 한 20일 정도 앞당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는 늦어도 한 3월 달에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차 공부 시간은 조금 적게 잡아도 합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고요. 지금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그러면 합격을 위한 전략이 뭐냐 했을 때 제가 통계를 좀 내보니까 시험을 보는 사람은 세 부류가 있더라고요. 세 부류. 하나, 둘, 세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차 합격, 동차에 합격하겠다 하는 부분은 1차, 2차를 한 번에 합격하겠다 하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재수하시는 분도 있고, 3수부터 뭐 지금까지 6수까지 하는 사람 받고, 7 계속 있겠죠. 딱 세 부류입니다. 합격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2021년도부터 쭉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아마 제 통계가 한 100명 정도 모집단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해도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차 합격, 재수, 3수 이상. 여러분 볼 땐 어느 부류가 가장 합격률이 높을 것 같습니까?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잘 알아맞춘 것 같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가장 합격이 높은 데가 재수입니다. 재수. 두 번째가 동차 합격이에요. 세 번째가 3수 이상 하시는 분이 의외로 합격률이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시간과 노력을 집중 안 하는 것도 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오늘의 주제예요. 왜 삼수분들은 지금 여러분들보다 이미 두 번, 세 번 공부도 했고 많이 알잖아요. 많이 아는데 아는 것 가지고 합격하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차라리 아는 것은 쓰기가 문제 풀고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그거는 포기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재수생들은 왜 그럼 합격률이 높으냐? 한 번 떨어지는데 50점 대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방법이 틀렸나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이나 이렇게 보면서 내가 혼자 공부했다면, 그 다음에 자기하고 맞는 강사분하고 이제 보면서 찾는 거죠. 그래서 탁 학원이나 인터넷에서 딱 잡고서 하면 합격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근데 3수 이상 하시는 분들은 이제 패턴이 자기의 스타일이 굳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잘 안 들으려 하고 필요한 것만 가끔씩 보고 모의고사 위주로 공부해요. 모의고사 위주로 공부하다 보니까 이것만 그래 그때 이것만 풀면 됐어. 근데 또 시험 보면 1번에서 20번 중에 또 한 문제 정도가 또 틀린단 말이야. 계속 후회만 하게 된단 말이죠. 그것은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재수하는 분과 동차 합격도 의외로 긴장해서 올인하면 합격이 3수, 4수, 5수 다 합친 것보다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러면 참고할 사항은 너튜브라고 하죠. 예. 여기 들어가 보시면 수학의 신이 있어요. 수학의 신. 수학의 신 정성땡. 이렇게 수학의 신 정땡 하면 검색이 됩니다. 저는 저 강의를 들으면서 수험생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분의 강의는 우리 사고 패턴을 완전히 바꾸었고 중학교, 고등학교의 신이에요. 수학의 신이에요. 수학을 포기할 사람이 수포자가 많잖아요. 수학 포기자. 그 수포자들이 일학 스타 또는 전국에서 또 이렇게 이름 날릴 수 있는 그 변화를 꾀하는 아주 핫한 사람. 왜 그럴까? 여러분도 그 피타고라스 정리, 피타고라스, 미적분, 루터 이런 것들이 그냥 공식만 외우고 막 강의를 하는 것이 99.9%의 강사 선생님들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완전히 필요 없어. 루트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쭉 들어보니까 감탄을 했습니다. 저렇게 공부하고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를 보시는 분은 변화를 좀 하자라고 했을 때 한번 검색해서 한두 강의를 들어보면 우리 손해평가사 공부도 저렇게 해야 된다. 제 강의도 2차 1과목, 특히 2과목 같은 경우에는 저분과 비슷한 맥락으로 강의를 합니다. 가만히 한번 보시면. 저도 오늘 강의할 걸 하루 이틀 전에 계속 공부를 하고 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난 뒤에 쭉 해서 필요한 부분을 잘 보지 않으려고 해요. 왜? 보다 보면 생각이 그게 멈춰져. 벗어나지는 못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는 그림을 그리고 오늘 이걸 갖다가 강의를 해야겠다라고 미리 하죠. 그래야 항상 변화를 갖다가 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합격하기 위해서는 정약용 선생님을 떠올려야 된다. 정약용 선생님은 우리나라 역사 인물 중에서 손해평가사 시험을 본다면 수석을 하실 분 같아,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이분의 철학이 노후에 보면 하루에 책을 한 권씩 썼잖아요. 5,000권의 책을 냈습니다. 5,000권. 살아생전에. 가능할 것 같아요? 하루에 한 권, 두 권을 낸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부부지간, 자식의 도, 정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나는 걸 쭉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게 가능할까 했는데 이 사람의 생각이 뭐냐? 바로 경물치지요. 그러니까 경물치지는 그 사물의 이치를 정확하게 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한자로 좀 쓸 필요가 있다. 경물치지다. 치지, 알지자 쓰죠. 그래서 이분은 정말 경물치지다. 그러면 손해평가사를 공부한다면 이분이 어떻게 공부할까? 일단 합격을 목표로 하겠죠. 그리고 사물의 이치를 정확하게 분석해 낼 거라는 거죠. 정약용 형님의 이름이 뭡니까? 정약전이죠. 그 사람이 쓴 책이 뭐예요? 유명한 게 자산어부라고 있어요. 자산어부. 자산이라는 게 흑산도를 갖다가 자산이라고 해요. 흑산. 끔을 흑자를 쓰는 것보다 사랑스러울 자자를 써가지고 자산어부를 썼습니다. 이분도 귀양산에 가서 뭘 했느냐? 물고기의 생태를 갖다 연구한 거예요. 어부잖아. 고기. 고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해서 이제 나중에 고기 잡을 때 언제 산란기고 이걸 분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정약용 선생님이나 정약전 선생님은 분석력이 좀 뛰어난 것 같아요. 어떤 사물을 보는 데 대해서 왜 그럴까 하고 하는 부분에서 되더라. 그래서 우리 일을 쭉 이게 합격하신 들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궁금한 사항을 자꾸만 찾아내고 왜 그렇지 하는 의문점을 던진단 말이죠. 제가 강의할 때도 왜 그렇죠 하고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는 뭐냐? 이 물음에 답을 해야 돼요. 삼수하시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면 이 답을 잘 못할 거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의 시험 범위는 명확합니다. 농작물 파트가 있고 또 뭐 있죠? 농작물이 있고 크게 세 개로 분류하면 또 하나는 그렇죠. 가축 시설. 이거는 분야가 달라요. 그러니까 농작물에는 70점이 배점되고 2차 1과목이면 똑같아요. 가축은 15점이에요. 물론 1과목에서는 보험의 이해라고 하는 부분이 따로 15점으로 배점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하나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고 공부하는 요령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농작물에 대해서는 가축 시설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러면 농작물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농작물에서? 예? 손해평가하는데 제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가서 하는 일이 뭔 조사한다 그랬죠? 피해율. 농작물의 핵심은 바로 피해율을 조사하는 거예요. 피해율. 그 피해율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 피해율이 뭐지 했을 때 우리는 그래서 계약자만 설명하고 벼가 됐든 콩밭이 됐든 조사하고 난 뒤에 피해율이 몇 프로입니다 하고 설명하고 사인 받습니다. 그게 우리 일입니다. 그 다음 보험금을 물어보면 보험금은 우리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는 손보사에서 미납보험료 있나 뭐 따져보고서 최종적으로 보험금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피해율을 확정짓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율이 뭐냐? 피해율을 그럼 어떻게 구하는데?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죠? 제일 핵심이 뭐죠? 수확량을 구하는 거예요. 피해율의 핵심은 수확량. 피해율이 뭐죠? 평, 수, 미, 평. 평년 수확량은 이미 주어지는 값이고, 그죠? 미보상 감수량도 평가서가 10%, 20%라고 했을 때 평년 수확량과 수확량을 뺀 값에 대해서 미보상 비율을 곱해주면 그것이 미보상 감수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을 아는 값이고 우리가 직접 조사하는 게 뭐죠? 수확량. 두 번째는 농작물에 대해서는 수확량을 조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게 문제가 다 나오는 게 여기에 나와요. 제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은 친구에게, 자식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를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물어보면 그러면 수확량이 뭔데? 라고 했을 때 수확량이 뭐죠? 어떻게 구하죠? 자, 수확량을 구할 때 핵심이 평조단 숨이라고 핵심 단을 암기하고 이것에 나오잖아요. 그 수확량의 공통사항은 농작물에서 수확량은 무엇을 하느냐? 조사 대상 면적을 구하냐. 조사 대상 면적을 먼저 구하고 거기다가 조사값. 조사 대상 면적을 구하고 조사값은 이게 뭐죠? 조사 대상 면적 여기 있잖아. 그죠? 조사 대상 면적을 구하고 그 다음에 단위 면적당 그죠? 수확량을 구한다. 왜? 기준이 단위 면적당 얼마나 수확을 하지 농작물, 밭작물의 면적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사값은 어디서 나온다? 단위 면적당에서 우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때 작물에 대해서 특이한 것만 탁탁 하고 공통점이 있단 말이죠. 단위 면적당 얼마나 수확이 되지? 실제로 표본 구간을 통해서 내 구간에 대해서 채취를 해서 또는 콩은 훌라후프.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경물 취재해도 사물의 이치를 해서 콩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훌라후프를 던져서 내 구간에서 채취하고 틀어서 한단 말이죠. 틀었을 때 콩이 먹는 기준이 뭐지? 아, 이건 함수일이 되겠구나. 왜? 마른 상태에 가서 우리가 사기 때문에 보관상의 문제 때문에 그러겠죠. 그리고 벼 같은 경우에도 표본조사를 했는데 가서 마른 상태의 벼인데 그때는 평가사가 액션을 해야 되죠. 벼서 홀대기를 했는데 왔다 갔다 해도 바람을 후 불어도 다 안 틀립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약간 남아있어. 그것을 로스율이라고 하고 7%로 한다. 그래서 조사값이 나온단 말이죠. 플러스 세모와 동그라미 보상해주지 않고 기수학된 거는 어떻게 할 건데? 그것은 바로 단위면적 땅평균수항 평균값 우리가 아는 것 가지고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직접 조사한 건 아니에요. 이미 보상 안 한 거를 우리가 눈으로 직접 커서 채취한 게 아니잖아. 그리고 기수학을 해버렸기 때문에 세모와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수확량에 포함을 시키는데 바로 기존 통계 5년 동안의 평균 그 값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것이 수확량의 핵심이고 보험금은 우리는 알아야 되죠. 어떻게 되는지.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아, 그것이 농작물의 핵심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다. 이 정도를 갖다가 술술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시기, 종기 이런 것들은 약간은 틀릴 수도 있다 하는 여유로움을 가져야 돼. 왜? 15점 맞는 거에서 틀리면 틀리고 맞으면 15점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럼 가축과 시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가축은 평년 수확량처럼 우리 농가에서 매년 똑같이 뭐 12회, 100두에 돼지를 키우겠습니까? 매년 똑같을 수는 없어. 그래서 평년 수확량 개념이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방법을 쓰겠구나. 그죠? 그것이 경물 취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손해액이 바로 손해난 것이 얼만데 마이너스 자기 부담 액이 뭐죠? 금액이니까 자기 부담 금이다. 자기 부담 비율이 아니고. 그럼 본가입 금액에서 어차피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해주면 자기 부담 금이 되냐. 똑같은 얘기예요. 아, 평년 수확량의 이 평수 미평의 피해율을 구할 수가 없구나. 5년 동안 평균을 갖다가 돼지, 소를 키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냐고. 그럼 손해액이 뭐지라고 했을 때 그 손해가 난 것은 다쳤을 때 사람은 실손보험이 있잖아요. 근데 돼지나 소는 지금 현재 다쳐서 다리가 부러졌다. 그래서 치료를 한다. 수의사한테 가서 그 담보가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오직 죽었을 때만 질병으로 죽거나 재해로 죽거나 사망 시에만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일은 수의사와 관련이 많아요. 우리가 나가게 되면 수의사분하고 항상 같이 나가요. 그 수의사가 사망 진단을 내린단 말이에요. 질병이다, 재해다를 내려요. 그러면 가축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이 손해액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손자보험이라고 해요. 손자. 그냥 암기하지 말라요. 손자 하지 말고 저런 방법에 대해서 농작물과 다른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뭐냐? 소, 돼지, 닭이다 이거지. 이게 시험에 나오잖아요. 공부를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타 가축에 대해서는 설렁설렁 봐도 된다. 나온 적도 없고 그것의 평가 방법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고 어떤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되기 때문에 공부할 분량이 확 줄어. 소, 돼지, 닭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보험금을 산정하는데 손해가 얼마 났어? 죽었을 때. 그게 소일 때, 돼지 때, 닭일 때 다르다는 거죠. 소는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2표를 붙여요. 우리도 신분증과 똑같아요. 매달 태어났다고 딱 귀에다가 꽂아야 돼. 폐사했을 때 기준도 그걸 딱 봐야 돼. 이게 훼손되면 보험금 안 나갑니다. 떼면 안 돼. 딱 붙어 있습니다. 소만. 그러면 그때부터 6개월 뒤에 죽었다. 6월 15일이다 했을 때 월 미만은 다 버립니다. 그것을 6월령이라고 합니다. 아, 소는 월령으로 모든 걸 평가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을까 봤을 때 소는
평가사가 가서 두 사람이 그걸 들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포크레인 가지고 해서 무게를 재야 되기 때문에 그 결국은 뭐냐? 농작물에서는 단위 면적당 또는 한 주에 얼마나 과실이 열리지 과수는, 그 다음에 논작물 밭작물은 단위 면적당에 얼마나 수확대지가 기본이었다면 요거는 킬로그램당 얼마냐, 이게 결정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작물을 알게 되면 가축도 그 형태를 경물 취재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소는 그렇게 해서 사료를 많이 줘서 같은 유골량, 그러니까 사람은 연령이고 소는 월령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닭은 일주 단위, 주령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소가 태어나서 죽었을 때 6월령이다, 7월령이다 했을 때 이 6월령만 되면 암컷, 수컷에 대해서 킬로그램당 가격이 얼마다 하고 전전을 가격으로 구하는 것만 하면 우리는 됩니다. 손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소를 잘 키웠던 못 키웠던 6월령은 폐사했을 때 똑같은 몸무게를 가집니다. 질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그것만 이해하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평가하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전전을, 왜? 소 파는 사람들이 이게 옛날에는 통계가 좀 늦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항상 기준은 전전을 기준한다. 그것만 알면 표에서 구해서 매달령 딱 하고 전전을, 거기서 그 가액이 얼마, 그걸 곱해주면 돼요. 그게 손해액이 나오고 자기 부담금이 나오더라. 돼지 같은 경우에는 재미가 있죠. 돼지를 보면 그 돼지를, 이게 경물치라는 의미가 뭐냐, 정확하게 그 사물의 위치를 알면 공식을 공식이 좀 복잡해 보여. 저는 공식을 암기하지 않아도 다 한단 말이죠. 돼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키우죠. 돼지 우리 혹시 가보셨습니까? 돈사는 세 그릇 나눠져 있어요. 입구, 출구예요. 입구, 출구는 천국 가는 거죠. 돼지를 잡는 천국으로 가요. 이걸 둔 거는 다 그대로 이것이 공식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돼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30kg 이하를 자돈이라고 해요. 자돈. 자식할 때 아들 자자, 자돈이라고 해요. 왜 자돈으로 하느냐? 구분을 했는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암기할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주인이 딱 보고 있다가 한 30kg쯤 되면 너 나와 하면서 딱 분리를 해요. 어디로 간다? 여기로. 그래서 이름을 육성돈이라는, 키운다 해서 육성돈이라고 합니다. 또는 후보돈,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우리는 구분할 때 자돈만 알면 되고 마지막 움직이지 못하고 살만 찌는 단계, 이게 비육돈 단계예요. 여기가 비육돈. 그래서 주인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한 30kg 너 나와 분리를 합니다. 여기로 스카우트해서 갑니다. 그래서 한 60kg 좀 이상 되면 살찌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기준이 110kg 이상이 되면 130kg가 돼도 고기값은 얼마 주겠습니까? 110kg 가격이죠. 그러니까 110kg가 고기가 가장 맛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돼서 키운다고 해도 보험회사에서는 150kg도 해도 110kg 기준을 줍니다. 그죠? 이게 돼지의 그 가액을 구하는, 돼지는 나이가 없어요. 돼지는 오직 몸무게예요. 그래서 이 죽었을 때, 폐사했을 때 55kg가 있고 150kg라고 하는 게 한 마리씩 죽었다. 어떻게 보상해 줄래? 라고 했을 때 그 공식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55kg일 때는 어떻게 할까? 30kg일 때, 이때는 어릴 때 사료를 좋은 걸 먹이겠습니까? 안 좋은 걸 먹이겠습니까? 그죠? 왜 그렇죠? 적응이 안 돼서 잘 죽어. 그러니까 이때는 사료값이 많이 들어. 그래서 자돈 가격을 준단 말이죠. 자돈 가격. 이 얼마라고 주어지겠죠.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자돈 가격을 주는 이유는 바로 분유값을 보상해 주겠다. 그럼 55kg일 때 폐사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죠? 그러면 30kg일 때 가격, 이게 25만 원이라면 25만 원을 먼저 주고 플러스, 이게 공식을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55kg에서 30kg는 이미 주었으니 그 25kg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데,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공식을 외우면 되냐고. 자동 가격 플러스 죽었을 때
몸 무게 마이너스 30kg. 그죠? 그러면 남은 22kg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건데, 그 공식을 보면 여기는 80이라고 돼 있어, 80. 근데 사람들이 80이 왜 나오는지 모르고 암기만 해. 암기할 게 아니잖아요. 80은 암기 안 된다. 왜? 우리는 110kg에서 30kg를 뺐잖아요. 그죠? 그래서 80이 나온 거예요. 그냥 이론수에 80은 달달 80을 외웠는데 나중에 그게 70인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공식을 이렇게 쓰면 돼. 그 110kg일 때 가격이 얼마지 하는 것은 또 공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110kg의 가격이 42만 원이다 하면 42만 원. 주어지니까. 마이너스 30kg일 때는 얼마? 25만 다 주어지는 값이에요. 이렇게 해버리면 킬로그램당 가격이 나오더라는 거지. 이게 돼지의 핵심이에요. 그죠? 공식을 암기할 게 아니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시설 파트는 어떻게 할 건데, 시설도 평년 수확량 개념이 있을까요? 시설 비닐하우스가 있고, 그게 시설도 분류를 보면, 자, 시설도 보면 우리가 4대 시설이에요. 4대 시설. 이게 시험 15점 확실히 나오잖아요. 4대 시설은. 그럼 4대 시설이 뭐지? 그 인삼을 키우는데 얼미석이 했던 그걸 갖다가 뭔 시설이라고 그러죠? 해가림 시설. 그 다음에 비가림. 비를 막아준다. 비가림. 세 번째가 농부라고 자꾸 제가 강조해요. 농부.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 농부라고 해야 제가 농부의 세 가지 혜택하면서 스토리를 만들어 갈 수 있어. 농부. 네 번째가 축사. 각각 평가 방법이 다르다는 거지. 근데 기본 결각은 그때 손해가 얼마 났지 하는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이것도 손자보험이다. 무조건 손자보험을 암기할 것이 아니고 손자보험의 탄생 배경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해가림 시설일 때는 어떻게 평가하지? 비가림 시설은, 농업용 및 부대시설은, 축사. 이게 시험이 거의 나오죠. 농작물, 가축, 시설 파트에 나온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가만 보면 또 다르잖아. 가축은 살아있는 동물이 죽었단 말이죠. 죽었을 때 감가라고 하는 감가상각이 없지만 여기는 시설이단 말이에요. 시설이 뭐죠? 자동차가 예를 들면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는 1년이 지나면 중고값이 되잖아요. 새 차가. 아,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특이하구나. 그게 핵심이 경년 감가율이구나. 그대로 지날 경자에 해년자. 1년 지날 때마다 감소한다, 가치가. 그죠? 한자란 말이에요. 가치가 감소하는 율이 얼마인데 하는 걸 구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가율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왜? 그거는 내용 연수가 10년인 경우가 있고 18년인 경우도 있고 25년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내용은 딱 제품이 발생되면 그거는 내용 사용기간이 20년이다. 20원 정해지면 그에서 1년에 그러면 얼마나 감소되지? 4.44%. 뭐 이렇게 해서 계산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궁금하잖아. 그죠? 예, 그것이 바로 4대 시설의 핵심이고, 가축에 없는, 농작물과 가축에 없는 핵심은 감가를 적용하는 거나, 어떻게? 가입할 당시에도 새로 된 신품을 가입할 수도 있고 중고값을 가입할 수도 있지만, 사고 났을 때 1년이 지난 경영 감가를 적용해야 된다면 그것이 시설의 핵심이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해가림 시설 같은 경우도 좀 평가 방법이 좀 독특한 평가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해가림 시설 지금까지 시험이 잘 나왔어. 다른 거하고 이 세 가지하고 구분되는 것이 있더라는 거지.
그 이 중에서 가장 우리가 일반 빌딩, 건축물하고 가장 유사한 게 뭐 같습니까? 오, 바로 나오네. 축사죠, 축사. 아, 축사는 일반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하고 유사하게 반영하겠구나. 그래서 분모에다가 보험 가액의 80%를 적용해 줍니다. 왜냐? 일반 우리가 삼성화재나 현대해상이나 동부화재나 DB화재나 가입을 할 때 분모, 그 가액을 할 때 한 20% 정도는 건축비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분모에는 보험 가액에다가 곱하기 80%를 해줘요. 유리합니다. 유리합니다. 그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시설 파트 중에서 축사가 가장 건축물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합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 그 오수 하시는 분한테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제 강의를 듣고서 이제는 합격에 도전해도 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기에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제가 방금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어려운 이유는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깨고 다시 격물치지, 사물의 이치를 하나하나 파악한다고 본다면 저는 합격하리라 봅니다. 그걸 깨지 않으면 사수, 오수, 육수 한 승부는 계속 뭐 구수 만에 합격한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드물다는 거예요. 그건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변화하기란 쉽지가 않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특히 공부하실 때 2차에 대해서 핵심은 2차 1과목과 2과목 공부 방법이 약간 다르다. 1과목도 여러분이 정량용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량용이다 생각하면 일단 합격을 목표로 할 거라고요. 합격을 목표로 하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포기하는 게 격물치의 뜻입니다. 왜? 합격이 중요한데 무조건 합격이 아니고 그러면 내가 점수 관리를 하겠죠. 1과목에 대해서는 평균이 40점이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면 80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평균 점수의 70% 사람들은 이미 합격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시험 본 거야. 10,000명이 시험 보면 7,000명은 그냥 시험 보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합격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30%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30%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1과목에 대해서는 한 80점까지 되겠구나. 그 다음에 2과목은 평균이 20점이에요. 그죠? 20점이죠? 그거 한 40점까지는 갈 수 있는데 이제 저는 요구하는 게 40점 아니에요. 한 80점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실제로 제가 제 강의 듣고 했던 사람이 지금까지는 2과목에서 92점이 나왔던 것 같아요. 1과목은 98점 나왔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냐? 1과목에 대해서는 실제로 암기해야 될 건데 그것도 격물치주로 다 할 거냐? 그건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단순 암기인데 시험이 나와. 그러면 시간 관리를 해야지. 격물치지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이치가 주어진 시간 내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1과목은 크게 10개의 카테고리 중에서 15점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게 뭐라고요? 보험의 이해는 나오는데 그는 5점짜리 3문제가 나오고 딱 한 문제로 나오는 것이 평년 수확량, 농업수익 감소의 기준가격과 수확기 가격, 보험료 산정, 이게 계산 문제란 말이에요. 그 다음 가축도 1과목은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계산 문제가 아니고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시설도 무엇을 지문을 묻는 괄호 넣기 하고 쓰라라고 나오기 때문에 세 가지가 딱 계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1차의 성부수는 평년 수확량을 강의했다 하면 여러분들은 그것은 완벽하게 계산해 낼 수 있도록 계산식이 있다면. 그 다음에 농업수익 감소 보장의 기준가격과 수확기 가격. 그 다음 보험료. 오늘 이제 보험료 부분을 2차 1과목 공부할 건데 보험료도 그러니까 2차 1과목에서의 핵심 사항은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 하나가 평년 수확량 구하는 것. 이거 중요하겠죠. 각 작물의 평년 수확량 어떻게 구하지? 두 번째는 농업 수익 감소 보장.
기준가격과 수학기 가격을 어떻게 하지? 그래서 보험금을 어떻게 구하더라. 세 번째가 보험료 구하기. 조건을 주고 보험료를 구하는데 보험료에서는 나오는 게 가축과 농작물로 크게 구분하다는 겁니다. 농작물과 가축을 구분해서 보험료를 하는 것은 완벽하게 해야 된다. 이게 45점이에요. 이것만 되면 합격 가능성이 많잖아요. 보험의 이해도 반만 외워도 반만 알아맞히면 되고, 그 다음에 농작물에 대해서 보험금 구하는 걸 이 과목에 간단한 걸 갖다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구하는 것. 이 양식밥 보험금이 얼마냐? 간단하게 구하는 거. 그거는 2차를 열심히 했다면 알아맞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가축 시설은 이미 이 과목에서 했기 때문에 그거는 반을 알아맞추게 되겠다. 이렇게 잡는 거죠. 이렇게 잡아버리면 그 다음에 시기, 종기, 암기할 게 많죠. 작물에 대해서 시기가 언제고 종기가 언제고 이걸 갖다가 그거는 경물치지인데 그걸 알 수가 없어. 하나하나 알려고 하면 너무 시간이 걸려. 그래서 그는 단순 암기지만 그 중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품목을 안 되면 반은 포기하고 암기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시간, 시기와 종기,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인수 제한 이런 부분들은 내가 목표를 50%만 맞추겠다. 아니면 80% 맞추겠다. 그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면서 점수 관리를 하면 되는 거고 2차 2과목도 마찬가지죠. 10개의 카테고리 속에서 내가 꼭 필요한 부분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로 공부해야 된다고요? 딱 사자성어 4글자 뭐죠? 경물치지입니다. 항상 염두에 두시고 왜 그렇지? 라고 질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최종 합격한다는 걸 안다는 것은 뭐죠? 누가 물어봤을 때 그거 그 참달의 그 수학량 어떻게 구하지? 했을 때 참달 수학량은 이런 현상이야. 자기가 액션을 하면서 딱딱 설명해 줄 때 합격합니다. 네, 그 정도 단계까지 가는 그런 공부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2차 1과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가겠습니다.